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밤새 좀 눈이 좀 왔네요. 뭐 눈같이 온 눈은 뭐 오랜만에 올해 들어서 뭐 그쵸 올해 며칠 안 지났으니까 하여튼 올겨울 들어서 뭐 이런 눈이 좀 눈다운 눈이 온 건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날씨도 지금 굉장히 춥고 그래서 길도 굉장히 좀 미끄러울 것 같아요. 뭐 출근길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역할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전문가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예요.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죠. 매일 TV에서 보거나 뭐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매일매일 뭔가를 큰 거를 얻으려고 뭐 도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막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주던가요? 저도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드리려고 매일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일 때 한 번씩 결정적인 역할을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역할이고 그런 거를 잘하는 그런 전문가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제가 2018년도에 뭐 생방송 회원 방송 하고 있을 때 그때 뭐 월 88만 원씩 받고 했습니다만 그때 회원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2,500포인트 이상이었죠. 주식을 팔아서 반은 출금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이 빠지고 그래갖고 올해 3월 달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 결정적인 역할을 물론 뭐 이런 얘기는 저 TV 방송 출연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정적일 때 이런 거는 정말 결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캐치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없는데 뭐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무리일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해드려야 될 그런 역할이에요. 예전에 그랬던 거 말고 뭐 또 결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 작년 같은 경우도 있었죠. 3월 20일 날 같은 경우는 저도 주식 삽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주식 사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주식 사니까 주식 사세요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3월 20일 방송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런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연 단위로 이렇게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 저하고 아침 시험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조금 뭐 실행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우리 대주주 양도세 그것 때문에 막 되게 시끄러울 때 그럴 때 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시장 분위기 상당히 안 좋을 때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필 니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래? 라고 니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저 이 정부 그거 뭐 대주주 양도세 3억으로 못 낮춥니다. 이게 뭐 이만저만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기준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미칠 파급력이 정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예상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 그대로 좀 맞아 들어갔죠. 이런 것들도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고 또 미국 대선 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대선 전에 미국 애들이 아무리 또라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또라이 같은 완전히 진짜 정말 완전 또라이 같은 트럼프를 또 뽑겠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 바이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이런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런 게 결정적인 거예요. 요런 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 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오늘 뭐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빠질 것 같아요. 뭐 개인들이 샀네요. 외국인들이 팔았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부분들도 아주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 계좌에 내 계좌에 미치는 그 결정적인 영향력, 수익률을 미치는 영향을 본다라면 이 결정적인 큰 부분들을 제대로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시장 움직이는 거 미국 장중에 미국 선물을 보니까 뭐 그랬었죠. 다우지수 선물은 플러스가 나는데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두 석 다 갖고 가는 블루웨이브를 암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오후장 들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풍력 에너지 섹터, 뭐 태양광 섹터들 이런 것들 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다 회복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자, 요런 주가 움직임을 요런 거를 보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오늘 아침에 그러네요. 뭐 민주당이 두 석을 다 차지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 좀 전에 뭐 한 3, 40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한 석은 확보를 했고 한 석은 좀 경합 중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뉴스들 막 좀 찾아보다 보니까 민주당이 두 석 다 확보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런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캐치를 하고 있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계좌에 그런 쪽들,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11월 달도 그렇고요. 계속 그때 장 조정받을 때, 그때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뭐 그 전에 11월 달에 같은 경우도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좀 사기 좋았었죠. 뭐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면서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이 아침 시장 방송에서도 심심하면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 태양광, 풍력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활용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뭐 돈을 내고 안 내고 그 부분은 두 번째 치고요. 물론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거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유튜브 상에서 그냥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매일 듣는 분들도 뭐 매수 안 하고 못 하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 일정 부분 돈을 내고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뭐 제가 그거 카톡방 조만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튜브에서 뭐 어디서 뭘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산 게 그런 거예요. 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뭐 이게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풍력 뭐 CS 윈드 같은 것들은 저 8만 원 밑에서 사서 아직까지도 그냥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들고 있고 뭐 얼마 전에 그 저 하나솔루션 같은 거 하나솔루션도 제가 그 저거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CS 윈드 유무상증자 설명하면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저 최근 들어갖고 조정 잘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노려보시라고. 그래서 그때 이 저런 거 하나솔루션 같은 거 그런 것도 들고 있고 뭐 탄소 관련해 갖고 탄소세가 이 탄소 배출권이 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바이든은 뭐 탄소 제로와 그런 거니까 미리 탄소 배출권 관련되는 주식도 그분들은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무료로 그냥 방송을 이렇게 듣는다고 그냥 흘려 들으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큰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챙겨서 들으셔야 돼요. 물론 뭐 이 유튜브하고 그쪽하고 차이점은 그런 거죠. 장중에 요거 뭐 저 CS 윈드 매수하세요. 현재가로 매수하세요. 그 얘기를 해드렸다는 거 하고 그냥 이 방송에서는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잘 듣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으셨을 거예요. 아마 댓글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 뭐 CS 윈드 같은 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꽤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 뭐 이런 순간에 제대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저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이든이 되면 됐으니까 이 풍력 섹터 뭐 이런 것들 좋아요. 그때 주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뭐 마리아나 관련주나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이런 쪽 주가는 상당히 좀 좋았어요. 아, 뉴스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긴 뉴스보다 이게 이런 얘기가 훨씬 더 공부가 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을 하실 때는 결정적인 거,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결정적인 거, 그럴 때 좀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귀담아 듣고 결정적인 큰 거를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 어제 좀 저런 게 있었죠. 저 미국에서 의회에서 대통령 당선 선언을 뭐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의사당에 난입을 했답니다. 지금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뭐 총격도 있었나 봐요. 지금 뭐 그래갖고 당선 선언은 못한 상태고, 자, 여성 한 명이 총격에 중태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나스닥은 좀 빨간색이었어요. 나스닥은 좀 빨간색이었는데 이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다우는 상승폭을 좀 줄이고 나스닥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트럼프 보면요. 이거는 진짜 뭐 제가 또람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람프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참 저런 인간이 미국 대통령을 하면서 4년간을 전 세계를 주물렀다니 참 끔찍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극좌, 극우 이런 건 좀 곤란하죠. 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의회에 난입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일부 이런 분들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인터넷에 저 댓글 같은데 뭐 제 방송의 댓글은 아니고요. 뭐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뉴스에 달리거나 그런 거 보면 진짜 이런 진짜 수준 이하의 그런 인간들도 많죠. 그러니까 뭐 빨갱이가 어떠니 저떠니, 아이고 참 입이 써서요. 그러니까 좀 정신들 좀 차려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당히 좀 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조지아주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석 다 확보를 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 거래소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3대 통신사 이 퇴출을 처음에 퇴출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퇴출 안 시킬 거야 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신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퇴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또람프 때문이죠. 뭐 또람프 그 사이코패스. 어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외신들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트럼프 씨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좀 미국 매체가 아니라 다른 나라 유럽 쪽 매체죠. 미스터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람은 나름대로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나라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요. 국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지금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트럼프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하려고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버렸죠. 반으로 갈라져 버렸는데 참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6분이 지났네요. 시장 얘기는 뭐 수급이나 이런 거 못 보겠는데 참, 예. 자, 그냥 간략하게 조금 뉴스를 살펴봤고요. 자,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쪽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 0.6% 정도 좀 플러스권, 예, 거래 플러스권으로 마감됐고, 우리나라는 조금 떨어졌죠, 어제는. 뭐 3천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 갖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다우가 1.4%, 나스닥이 0.57%, S&P 500이 0.57% 상승했고, 나스닥은 0.61% 정도 하락 마감했네요. 자, 일단 국내 증시 수급 동향도 짚어볼 시간 안 되고요. 저거 바로 보면서 움직임 보면서 우리나라 10분봉 코스피 시장 10분봉 보면서 조금 움직임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0분봉인데요. 뭐 출발할 때 3000포인트 돌파하고 출발했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3027포인트까지 갔었죠. 근데 요거는 처음 본 길이었어요. 처음 본 길이었어 갖고 뭐 낯설죠. 거기다가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시장, 선물시장 이쪽에서 전부 다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 현물시장에서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2조 가까이 매수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왜 개인들 매수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견디다 못 견뎠죠. 어제도 뭐 미국 증시 쪽 선물 쪽만 좀 좋았으면 견딜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다우 같은 경우는 뭐 보합권 뭐 이쯤에 있었었죠. 자, 그런 영향이에요. 수급 영향하고 좀 미증시 선물 영향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뭐 나름대로 잘 버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 중국 시장이 조금 플러스권이 되다 보니까 좀 버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잘 버텼는데, 오늘은 중국 시장이 글쎄요. 자, 중국 3대 통신사 상장 폐지 안 시킬게 그랬다가 지금 재번복해서 야, 또 상장 폐지 시킬 거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장난도 아니고 참 한심한 노릇이죠. 자, 저 10분봉은 뭐 요렇게 조금 나름 그나마 조금 그동안 올라온 거 뭐 이런 데 비하면 조금 견조했다 뭐 요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일봉을 보게 되면 그쵸? 자, 뭐 또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격이 과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에도 뭐 이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격 조정 과정. 뭐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방송을 토요일 날 치과를 좀 갔다 와서 발음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뭐 조금 하기 힘들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뭐 그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우리 뭐 쭉 부장님이라는 분 그 댓글을 대표적으로 잘 달아주시는 그런 분이죠. 뭐 도움될 만한 영상 뭐 그런 것들이나 책 좀 추천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도움될 만한 영상은 제가 아침 시황 방송 말고요. 영상을 올려놓은 것들이 뭐 한 열 몇 편이나 한 20편 정도 그쯤 아마 될 거예요. 그 영상만 제대로 공부를 하셔도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몇 번씩 돌려보세요. 몇 번씩 돌려보시면 뭐 따로 책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책은 그런 거 보세요. 우리나라에 저도 서점 같은데 이런데 가보면요.
저런 거 거의 뭐 쓸만한 책이 없어요. 없습니다. 뭐 저도 누가 책을 한 권 쓰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 아직까지 책 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뭐 그냥 거절을 했는데요. 책이라는 거 우리나라 증권 저 서점에 가서 살펴보면 뭐 제목은 혹하고 그럴듯하고 뭐 40억 번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막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다 쓰레기들이에요. 다 쓰레기들이고 그런 책을 굳이 보시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책들을 좀 사서 보세요. 미래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저 미래에 일어날 것들 그런 것들 매년 저 누구 거더라? 그 요번에 새로 나온 거는 코로나 이후 뭐 코로나 특별판 이렇게 해서 나왔던데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 2017년도에 발간한 거 거기서부터 조금 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뭐 세상이 바뀌는 얘기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보고서라는 책을 2017년도에 발간한 거, 2018년도에 발간한 거 쭉 발간을 한 거를 다 좀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은 주식 투자하실 때 상당히 좀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송을 계속 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서 뭐 어쩌면 내일까지 하고 이 치과 치료 다 할 때까지 좀 쉬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넉 달에서 8달 정도 걸릴 거다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토요일 날 치과를 좀 갔다 와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자,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아마 오늘 저 서두에 얘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